6월 24일입니다. 월요일이고 오후 9시입니다. 얼마 전에 6월 18일은 그 방공포로 석방일이었습니다. 벼랑 끝 외교술로 감행한 그 사건은 역시나 그 이승만 대통령의 외교술의 백미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건은 크게 보자면은 이승만 대통령이 대미 투쟁에서 자리를 지켰고, 세세하게 보자면, 결과물로 인한 세세하게 보자면, 풀려나 자유인이 된 사람들이 남한 내에서 역동적인 인재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제 공부방 앞에는 이렇게 이승만 대통령 이 젊은 시절의 사진이 이렇게 붙여져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제가 설명을 1934년 프란체스카 여사와 결혼할 당시라고 이렇게 설명이 붙어 있는데 굉장히 잘생겼죠. 제가 이걸 붙여놓은 이유는 이승만 대통령은 그냥 노인이다. 뭐 정교조 교사들 또는 우리 좌익 정치인들 그다음 학자들이 그 더럽혀 놓은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이미지까지 가지 않더라도 굳이 어떤 노인의 모습을 많이 상상을 하는데, 제가 이 사진을 이렇게 붙여 놓으니까 제 방에 놀러 오는 분들은 이 사람 누구냐고 하면 제가 이제 설명을 해주면 잘생겼다면서, 그러면 제가 이제 이승만 대통령의 학력 같은 거 뭐 그런 거 간단하게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미지가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붙여놨는 효과를 보고 있는 그런 사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 사진을 등 배경으로 해가지고 영상을 한번 찍어봐요. 제가 소개할 책은 이승만 대통령과 6.25 전쟁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남정옥이라고 합니다. 이승만 대통령 연구에 대해서는 거의 독보적인 분인데 그분이 지은 책입니다. 지은 책이라기보다는 이승만 대통령이 어떤 역사적인 이슈마다 있었던 연설문 또 어떤 문서들을 이렇게 정리해 놓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휴전 조인에 관한 이승만 대통령의 성명 1953년 7월 27일. 나는 정전이라는 것이 결코 싸움을 적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게 하며 고난과 파괴를 더하고 전쟁과 파괴적 행동으로 공산 측이 더욱 전진하여 오게 되는 서곡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였기 때문에 정전의 조인을 반대하여 왔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 정전이 조인되었음에 나는 정전의 결과에 대한 나의 그동안 판단이 옳지 않았던 것이 되기를 바란다. 희생이 더 많을 거라고 이승만 대통령은 예상을 했는데 그게 아니길 바란다는 뜻입니다. 한국의 해방과 통일 문제를 평화리에 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 정치회담이 개최되고 있는 동안 정전을 우리는 방해치 않을 것이다. 좀 띄웠어요. 한국의 부흥은 즉시 그리고 효과적으로 진전될 것이다. 공산 측은 북한을 위하여 이만한 일을 할 것인가? 차후도 당분간 공산 압제하에서 계속 고생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될 우리는 여러분을 잊지 않을 것이며 모른 채 하지도 않을 것이다. 한국 민족의 기본 목표, 즉 북쪽에 있는 우리의 강토와 동포를 다시 찾고 구해내자는 목표는 계속 남아있으며 결국 성취되고야 말 것이다. 유엔은 이미 이 목표를 위하여 확약을 한 것이다. 왜 우리들이 이와 같이 정책을 변경하여 정전을 방해치 않기로 하였는가 하는 상세한 설명은 차후 발표될 것이다. 이승만 대통령은 어설픈 정전은 오히려 더 큰 희생의 시작이 될 거라고 예측을 했는데 그 예측이 맞아버렸어요. 이승만 대통령은 자기의 예측이 판단이 옳지 않을 거라고 기대를 한다고 말씀하셨지만은 그 예측은 맞아버렸습니다. 이미 북한에서는 뭐 정치 수용소에 갇힌 사람들을 빼고라도
굶어서 죽은 사람이 350만 명이라고 하잖아요. 전쟁을 통해 가지고 북진 통일을 해서 예를 들어서 2만 명, 물론 제가 어떤 생명의 등가성을 매겨 가지고 어떤 죽음이 더 값어치가 없다 있다를 말하는 게 아니라 북진 통행을 감행을 한다거나 또는 그때 당시에 고려되었던 중국 지역에 핵폭탄을 투하하는 작전까지도 만약에 되었다 한들 그 이후에 중국도 마찬가지 대약진이라든지 문화혁명을 통해 가지고 어마어마한 속자가 죽었잖아요. 최근에는 천안문 사태에 이르기까지. 그러면 그 숫자, 희생된 숫자, 북한에서 희생된 숫자까지 다 합친다면 전쟁 희생자보다는 훨씬 더 많은 희생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의 예측은 비극이지만 들어맞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에 휴전 조인 후 국민에게 보낸 이 대통령 성명, 이거는 1953년 7월 28일입니다. 맨 앞 선두에 전 국민에게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단어 하나에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북괴 집단을 한 번도 정식 국가로 인정을 하지 않은 분이기 때문에 비록 수복하지 못한 지역이지만 한반도 전체를 우리 헌법에 명시된 한반도 전체와 그 부속 지역으로 한다라고 하는 우리의 영토에 대한 그 헌법에 명시된 내용처럼 전 국민에게라고 합니다. 그래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통일 대한민국의 대통령임을 이 제목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소위 휴전조약에 대해서 우리가 처음부터 선언한 목적은 중공군이 한국에서 물러가고 통일을 완수하기 전까지는 우리로는 휴전이나 평화를 받지 않겠다고 한 것인데 지금에도 이 결심에는 조금도 변동된 것이 없으며 오직 시간만을 몇 달 동안 물리기로 한 것이니 이렇게 이승만 대통령은 언제든지 북진 통일에 대한 미련을 계속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휴전 조약을 맺는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인정한다는 말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그 북한 지역에 있는 우리 그 해방되지 못한 국민들을 향해서 하는 안타까운 표현이 나타나는데 다만 우리가 초조해서 주야 마음을 놓지 못하는 것은 이북에 있는 우리 동포인데 우리가 죽기로서 싸워서 구제내기를 힘썼으나 이상 말한 것으로 몇 달이나 지체하게 되면 다 같이 양해하고 얼마 동안 참아 나갈 수밖에 형편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국군의 애국성심과 맹렬히 투쟁한 역사의 영광을 우리가 다 말로 형언하기 어려우며 따라서 우리 민족이 굶으나 먹으나 우리 민족이 다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가서 변치 않는 애국심으로 우리가 이만큼 성공해서 우리나라가 세계 민주진영의 한 앞장이 될 것만큼 된 것은 우리가 진실로 천으로 이뤄낸 것으로 믿으며 감사한다. 지금 제가 잠깐 읽는 동안에도 우리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우리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 문장 안에만 우리라는 말이 33번이 나옵니다. 33번이 나오는데 또 민족이라는 말도 많이 나오는데 이것은 김일성이가 용어 전술로 쓰기 시작했던 또는 김정일이가 그걸 이제 좀 더 이론화했던 우리 민족끼리라고 하는 그 공산주의자들이 말하는 그것과는 다른 의미의 우리 또는 민족입니다. 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은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서 든든한 보험인데 미 상원 비준 10개월 후인 1954년 11월 17일 날에 정식으로 발효되어서
한미 군사 동맹의 법적 토대를 이루게 됩니다. 한미 군사 동맹의 법적 토대는 비단 군사 동맹만이 아니라 경제 성장을 위한 보험이 되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1948년 건국을 위한 재헌국회 국회의원 의석수가 200석이었어요. 110석을 남겨놨습니다. 110석을 남겨놓은 이유는 북한 지역을 수복한 뒤에 통일 대한민국을 위해 남겨놓은 자리입니다. 지금은 남한에만 300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온갖 특혜를 받고 있습니다. 이 정치꾼들이. 의석수와 특혜를 확 줄이고 통일 한국이 되었을 때 300석을 하는 게 맞을 것입니다. 오늘 문재인이 6.25를 맞아가지고 말했는 그 내용을 보면서 제대로 말했는데 라고 하는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근데 얼마 전에 영상에서 북유럽의 여행을 갖는 문재인이 처음으로 여기 옷에 태극기 배지를 달았는 걸 보고 놀랐거든요. 처음 달았습니다. 이번에 6.25를 맞아가지고 문재인이 말한 워딩을 보면은 침략 주체를 처음으로 북한으로 정해서 말했습니다. 지목해서 말했습니다. 그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제가 말했는 대로 예상된 바였습니다. 제가 그때 말했던 영상에서 이런 말을 했을 겁니다. 문재인이 6.25를 기점으로 또 추후 총선 전까지 아마 강력한 안보 보수 드라이브를 걸 것이다. 예를 들어서 박원순 같은 극좌익까지도 태극기를 달지도 몰라요. 그리고 어떤 행사장에 가서 애국가도 막 신나게 부르는 쇼를 한다거나, 또 얼마 전에 보면은 6.25 참전용사라든지 또 베트남전 참전용사라든지 이 수당을 좀 높여줬다고 이렇게 신문에 나오기도 했잖아요. 근데 나왔는 게 결국 5만 원이는데 5만 원. 정확한 액수는 5만 원이었습니다. 어쨌든 올려줬다라는 게 이제 부각되면서 이제 그걸 이제 기사에 나왔던데 보니까 5만 원이에요. 5.18 유공자에 비하면은 장난 같은 일이죠. 어쨌든 그렇게 이 좌익 세력들이 갑작스럽게 우회전을 살짝 하게 되면은 소위 보수 자유한국당은 갈 자리가 없어집니다. 안보 보수이지만 경제정책에서는 좌파 정당인 자유한국당은요, 갈 자리가 없어요, 더 이상은. 유승민 씨의 레토릭을 따라가지고 따뜻한 보수 운운하기 시작했는 황교안 씨가 걸핏하면은 목숨을 걸고 뭐 나라를 지키겠다, 목숨을 걸고라는 말을 자꾸 쓰던데 왜 목숨을 거나요? 왜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합니까? 가령 임진왜란에서 이순신 장군의 행적을 지나치게 신격화해 놓은 걸 저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워낙 영웅이 귀한 나라이다 보니까 뭐 그냥 까지 않고 놔두는 거지, 지나치게 신격화해 놨는 기록들이거든요. 하지만 굳이 빗대자면 지금 이 시대에 왜 이순신 같은 희생이 필요합니까? 왜 황교안 씨가 목숨을 걸어야 되죠? 목숨을 건다고 보수 진영에서는 또 제2의 박정희가 나와야 된다느니 하는 노비 같은 소리를 왜 하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박정희가 되어야지, 아니 포스트 박정희 시대를 스스로 만들어 가야지 언제까지 인물 정치 타령하고 있는단 말입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만들어 놓은 한미동맹이라는 신의 한 수, 그리고 반도체를 제외하고는 모든 것을 닦아 놓은 박정희 대통령의 물적 토대 위에서 우리가 한 것은 무엇입니까? 저를 당연히 포함했어요. 김영삼부터 국민성이 저질화된, 아니 김영삼을 탓할 게 아니라 거의 조선의 DNA로 돌아가 버린 건 아닐까요? 어차피 대한민국은요, 뛰어난, 그것도 아주 세계적으로 뛰어난 리더 이승만, 박정희 두 사람과 국민들이 만들어낸 나라입니다. 김대중 출현 전에는 전라도 지역도 보수 지역이었습니다. 80%의 지지율이 나오는. 아무튼 정치 모사꾼들을 믿을 게 아니라 우리들, 그리고 각자 자신을 믿읍시다. 이럴 때일수록, 답답할수록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권 재창출 자꾸 그러는데 정권 재창출은 물론이고 통일 한국에 걸맞는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그 준비를 위해서는 국민 각자가 준비해야 됩니다. 멋들어진 슈터가 있으면 뭐합니까? 몸이 안 만들어져 있으면 추리닝보다 못한 것을